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미증시는 엔비디아 효과가 부각이 됐는데 주로 이제 엔비디아 반도체만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주간을 보였죠. 이번 주는 PC 지표가 나오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유 설명드릴 거고, 우리 증시는 이제 반도체주, 다음에 저 PBR주 일부가 올라가면서 지수 자체는 플러스로 올라가긴 했지만 하락 종목수가 일방적으로 많은 이제 그런 주간이었죠. 근데 이번 주에는 밸류업 정책이 공개가 되면서 관련된 재료가 피크가 될 거냐, 아니면 이제 또 새로운 시세가 나올 거냐, 이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주 주요국 증시 보면 웬만하면 다 올랐습니다. 중국이 여러 가지 부양 정책이 효과를 내면서 중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했고, 그 다음에는 뭐 거의 약간 올라가는 정도,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종목들별로 보면 미국에서는 반도체가 강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주간 8.5%, 그리고 그동안에 조금 쉬고 있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8.2% 정도 올라간 게 특징이었고, 반면에 이제 테슬라가 마이너스 나고 일라이 릴리도 마이너스 나고 뭐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반도체주, 엔비디아만 보인 한 주 이렇게 보였고요. 우리 증시에서는 하이닉스가 10% 가까이 올라갔고, 금융주 계속 올라갔습니다. 하나금융 5.8%, 밸류업 관련된 기대감으로 금융주, 증권주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강했고, 그 외에는 이제 마이너스 난 업종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증시는 금융과 그러니까 밸류업 관련된 일부 종목, 그리고 하이닉스,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 이 종목군들이 지수를 끌어올렸다. 사실 올렸다 정도까지 지수가 움직인 건 아닌데 어쨌든 특징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낙폭과대로 분류가 되는 통신 장비주가 올라갔고, 역시 주성 엔지니어링을 비롯해서 엔비디아하고 연결고리가 있거나 또 그 외에 이제 일부 반도체 종목군들이 지수 대비 상대적으로 선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일부 제약주, 뭐 알테오젠이라든가 이런 종목을 비롯해서 일부 제약주들이 또 상대적으로 선전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뭐 지표 챙겨보면 금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10년물 금리가 4.3% 넘어갔다가 지금 지난 주말에 4.25, 4.26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번 주에 4% 초반으로 갈 거냐, 4.4를 넘어갈 거냐, 시나리오에 따라서 위로 50, 아래로 50포인트,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그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PC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되게 중요한데, 그 존 윌리엄스, 이게 상대적으로 매파적인 발언을 최근에 많이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올해 늦게 금리 인하 궤도에 진입할 거다. 인플레이션 경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뭐 최근에 한 달 수치 가지고 달라지진 않는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말, 금리 인상은 기본 케이스는 아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없다라는 거 얘기한 것 때문에 지난 주말에 빠진 거거든요. 근데 올해 금리 인하를 늦게, 이거는 4분기 얘기하는 거라서 그러면 3번이 아니라 2번 내려가려나? 뭐 이런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번 주에 이제 금리가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가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미국 연령대별 자산 증가 규모를 보여주는 건데, 40대 아래쪽이 자산이 제일 많이 늘었대요, 재산이. 근데 어쨌든 자산 자체가 코로나 이전이랑 비교를 해보면 좀 늘어나 있잖아요. 자산이 늘어나 있다라는 거는 소비가 줄진 않는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은 소비가 줄어서 그 물가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가 자체가 그냥 어쨌든 자연스럽게 특히 서비스 물가가 자연스럽게 이제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후에 이제 속도는 좀 둔해지겠구나, 완만하게 떨어지겠구나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완만하게 떨어지겠구나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PC 물가입니다. 우리가 CPI하고 PC하고 차이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CPI는 그냥 액면 그대로 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그 사과값 5,000원 올라갔다, 그럼 또 이제 귤값 1,000원 올라갔다, 그럼 이걸 그냥 다 단순하게 합산을 하는 거고, PC는 뭐냐면 사과가 5,000원 올라가고 귤이 1,000원만 올라갔으면 사람들이 사과는 덜 사 먹고 귤은 더 사 먹겠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적용을 해서 실질 물가를 산정하는 게 PC에서, 연준은 CPI는 그냥 왜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PC를 따져서 더 많이 사 먹는 거를 또 가중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따지는 거기 때문에 PC를 따지거든요. 근데 이번에 발표될 게 예상이 전년 대비 2.4%, 근원은 2.8%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 대비 떨어지는 걸로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연말에 연준에서 예상했던 수치를 보면 올해 PC는 2.4로 떨어질 거야. 그다음에 근원도 2.4로 떨어질 거야.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2.4가 나오게 되면
PC 자체는 연준이 생각했던 연말 예상치에 도달을 해버려요. 물론 이제 핵심 근원은 아직까지는 좀 거리 차이가 있긴 하죠. 근데 경로는 계속 내려가는 경로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 3분기 정도 되면 도달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연준에서는 저렇게 물가가 된다라는 걸 전제로 점도표를 올해 3번이나 할 거다라고 찍어놨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저 수치가 예상치대로 나오게 된다라면 3분기 이전에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겠구나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상치대로 나온다라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내려가는 가능성이 있고 저게 만약에 튕겨 올라가게 된다라면 올해 3번은 힘들겠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금리가 오히려 튕겨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PCE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금리가 상당히 양쪽으로 변화가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인데 제가 이거는 주말에도 보여드린 차트입니다만 조금 변형된 거, 더 자세히 나간 거. 미국의 주요 기술력이 시작이 됐을 때 나스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빨간색이 이제 챗 GPT 이후에 엔비디아의 챗 GPT 이후에 이제 나스닥의 움직임인데 이게 지금 제일 뭐하고 비슷하냐면 보라색. 그러니까 네치케이프 나왔을 때 우리가 인터넷을 쓰면서 네치케이프 나오고 익스플로러 나오고 하면서 이제 인터넷을 막 자유롭게 접속하고 막 그러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되게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라색 선을 보면 올라갔다가 빠지고 올라갔다 빠지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거의 이 지금보다 몇 배 더 올라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챗 GPT라는 게 혹시 그런 경로를 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추정을 하는 거죠. 뭐 그게 뭐 아이팟이라든가 아니 뭐 MS 도스라든가 하여튼 등등 나왔을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제일 비슷한 거는 일단 저 때였다. 그래서 혹시 저 때하고 비슷하게 가는 건가? 뭐 인터넷 혁명이 일어난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치도 좀 일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실적이 따라줘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이게 뭐냐면 지금 밸류가 너무 비싸요. 예, 그러니까 뭐 미국을 비롯해서 주요국 보면 중간값 여기 네모난 회색선이 중간값이고 이 범위 네모난 이제 그거는 범위 위아래 양쪽으로 뭐 4등분 해가지고 양쪽으로 4분의 1, 4분의 1 되는 걸 잘라내고 이제 중간값 정도를 범위를 보여주는 건데 그 범위보다 훨씬 더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일본은 아직 밸류 대비 아주 비싸다 정도까지는 아니고 유럽도 그런 편이고 다음에 이제 신흥시장도 좀 그런 편이긴 한데 미국은 밸류 대비 너무 비싸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부 빅7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빼고 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빅7이 그만큼 가격 부담을 달고 올라갔다라는 거라 그러니까 실적이 이제 계속 저 정도 실적이 나오면 저거는 계속해서 또 좁혀지게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라는 게 계속 눈으로 보여줘야 사람들이 비싸다는 걸 잊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적을 지금과 같은 성장을 계속 보여주는지 여부도 이제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증시는 역시 이제 밸류업 재료가 공개가 되죠. 근데 뭐 이게 저는 미친 듯이라는 거 정도까지는 조금 오버한 제목이라고 보긴 하는데, 근데 규모는 제일 커요. 역대 외국인들이 2월 20일까지 잘라서 들어온 외국인들 매수 규모를 따져놓고 보면 가장 많이 역대 가장 외국인들 매수가 세긴 하거든요. 근데 매수한 종목을 보면 현대차, 하이닉스는 이제 엔비디아 효과라고 놓고 보면 밸류업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자동차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금융주, 지주회사 이런 것들을 샀다라는 게 특징이죠. 그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도 자동차, 금융, 뭐 한국전력도 나름대로 밸류업이라면 밸류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가 증시를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엔비디아가 끌고 간다면 우리나라는 엔비디아 플러스 밸류업이 끌고 시장을 지탱해주고 있거나 끌고 가거나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는 측면은 있죠. 그래서 요 구도가 이번 주에 이어지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중요한데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 기조가 아예 그냥 매수하는 거죠. 뭐 작년도 그 11월 이후부터 따져놓고 보면 11월 2주차부터 2주 빼놓고는 계속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아시아 증시 전체를 다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뭐 베트남 정도 매도한 거고 지난주에 이거 지난주라고 하면 목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끊는 겁니다. 이 통계상으로는. 근데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시아 전체에서 매수하고 있다. 이제 투자협회 국제금융센터 자료로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글로벌 펀드 이건 로이터에서 나오는 차트입니다만은 로이터에서 보면 3주 연속 이 녹색 선이 주식형이거든요. 3주 연속
신흥시장 쪽에 매수세가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서 외국인들 매수가 여기서 이제 확 끊어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미국 제조업 지표하고 반도체하고 이제 반도체 실적이 좀 같이 가는 경향이 있는데, 방향성이 미국 제조업 지표가 살짝 틀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수출 조건은 좋아지고 있다라고도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라 외국인들 매수 자금이 쉽게 끊어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매수 지난주에 했나 집중적으로 봤더니 그냥 외국인들은 삼성전자가 아니라 하이닉스를 되게 담았어요. 그래서 그 삼성전자는 우선주 쪽에 담고, 그다음에 자동차, 밸류업 이슈 담았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로 분류가 되는 종목군들 일부 좀 담은 게 있고, 한국전력, 금융주, 자동차,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은 제약주, 알테오젠 이슈가 좀 있었죠. 그래서 제약주로 분류가 되는 일부 종목, 그다음에 2차 전지와 반도체 좀 담았고, 그다음에 기관은 뭐 업종별 특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라 담기, 뭐 반도체도 일부 종목, 그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도 일부 종목,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골라 담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기관 투자자들의 지난주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종별 지난주 움직임을 2월 들어서 움직임을 보면 운수장비, 자동차가 가장 위에 올라가 있고, 증권주가 조금 한번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지난주에 상대적으로 올라갔고, 화학주가 좀 부진하고, 전기전자가 살짝 올라가는데, 이게 하이닉스는 센데 삼성전자가 눌려가지고 종목별로 좀 달랐거든요. 그리고 서비스 업종은 지난주에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기타 서비스, 이게 이제 알테오젠 이런 종목이 기타 서비스에 들어가고, 일반 전기전자는 에코프로비엠하고 신성델타테크가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는 이제 알테오젠이 되게 강했고, 반도체는 업종 전체로는 이제 조금 눌리고 업종 내에서도 일부 종목만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제약주가 알테오젠 효과로 좀 올라가고, 게임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주간 특징이었습니다. 자, 총 정리해 보면 밸류업 정책이 공개가 됩니다. 우리 증시에서는 이게 중요하겠죠. 그 이후에 재료 정점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이제 새로운 모멘텀으로 볼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업종별 이 안에서 종목별 차별화가 시작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 흐름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지난주에 미증시 멱살 잡아 올렸는데, 여기서 반도체주가 더 올라갈 거냐. 특징은 지난주에 엔비디아가 갈 때 한동안 놀고 있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마이크론이 움직일 수 있을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 볼 필요가 있고,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PC가 나오는데, 이 이후에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4.4로 가느냐, 4.0 전후로 밀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증시 50포인트 정도의 영향력을 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예탁금이 워낙 지금 안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서 상승 종목이 늘어나려면 이 예탁금이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고객 예탁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개인들이 2월 이후에 7조 원 팔았거든요. 코스피 8조 원 팔고 코스닥을 1조 원 사서. 근데 예탁금이 3조 7천억을 증가한 거라서 실질 예탁금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금 뺐던 거를 그럼 증시 괜찮으니까 다시 넣어볼까, 이 정도 되는 거지, 없던 자금이 매도한 자금 중에 일부만 늘어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증시에 폭발적으로 자금이 유입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질 예탁금 이거 말고도 뭐 신용잔고도 더하고 빼고 가감해야 되는 거라서 실질 예탁금은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증권계좌에 돈이 플러스가 되면 좋긴 한데, 기준은 20%, 그러니까 50조 원이니까 60조 원 정도까지 넘어가게 되면 증시가 아주 강하게 유동성 장세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서 이제 예탁금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상승 종목수가 늘어날 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통계 10% 하락한 다음 해와 그 다음 해, 2022년도에 25% 빠지고 작년에 19% 올랐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 이제 0.5%밖에 안 올랐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급락하고 나서 두 회 정도는 증시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올해도 그 IT 버블 터졌을 때를 빼놓고는 그렇게 올라가서, 확률적으로 보면 이번에도 그렇게 올해도 플러스가 날 확률이 높죠. 다음에 수급으로 보면 좀 심플하게만 보면 요 세 개만 보시면 됩니다. 1월에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출발을 하고, 1월에 순매수로 출발을 하고, 연간으로도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보인 경우에는 연간 다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2014 최근 10년 동안 놓고 볼 때 1월에 순매수로 출발을 했고, 연간으로도 순매수를 보이는 경우에는 코스피는 다 올랐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연간으로 순매수,
1월에도 순매수 이렇게 되고는 있어서 확률적으로 보면 올해도 코스피는 플러스가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올해 되게 차별화가 심해질 거라고 보는 편이라 이런 거 시황적인 측면보다는, 그러니까 지수는 올라가는데 하락 종목이 더 많아 막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럴 확률이 높아서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수급을 좀 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에 답만 간단하게 드리면, 제가 사이트 차트 같은 거 어디서 많이 보냐고, 저는 그 미국의 되게 유명한 분석가분들 그 저기 뭡니까 저 트윗 같은 거 되게 가입을 해서 이런 데서 막 저기 저 차트 같은 거 많이 봐요. 막 이런 비즈포크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이런 분들 막 보면 누르면 또 여기에 또 댓글로 달리는 차트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식으로 저는 이제 요런 미국의 유명한 분석가분들 저 트윗 같은 거 많이 가입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차트 같은 거를 많이 긁어와서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뭐 고릴라 리서치에 제가 여기 보시면 증시 분석 데이터라는 곳에다 중요한 차트들 다 올려놓고 있으니까 뭐 고릴라 리서치 검색해서 여기 오셔서 보셔도 좋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주말 잘 보내시고요.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